슬픈 노래는 슬픔을 핵심을 가지고 있는 노래잖아요. 우리 국민의 무려 40%에 달하는 국민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상담자는 꼭 질문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담자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서 심리치료를 연구하고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임상심리학자 최기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슬픈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 음원 차트에 상위에 랭크하는 곡들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슬픈 음악이 상위에 랭크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슬픈 노래는 슬픔을 매개를 가지고 있는, 핵심을 가지고 있는 노래잖아요. 슬픔은 바로 상실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해줘요. 그 얘기는 슬픔을 좋아하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 상실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 그 상실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정말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상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실감을 슬픈 노래를 통해서 내가 공감을 받거나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무려 10%나 되는 사람들이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진단을 받는다고 하고요.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1년과 22년에 약 40%에 달하는 국민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주변에서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해라, 친구를 좀 더 만나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조언을 듣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언들은 내가 무언가를 잘하지 못하고 있거나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상담을 제가 하면서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왜 위와 같은 조언들을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지,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담자분들이 상담에 오는 경우에 상담자는 꼭 질문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담자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물어봅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내담자들 중에는 자신의 고통감을 이야기하거나 내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행동들을 했을 때 오히려 혼이 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가상의 사례를 말씀드려보면요. 정말 유능한 여성 회사원이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90점을 맞아가지고 오면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100점이 아니라고 혼나고요. 그리고 100점을 어렵게 해서 맞잖아요. 그러면 야,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런 거 가지고 우쭐거리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성취를 평가절하를 당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동생은 90점을 맞아도 칭찬을 받고 80점을 맞아도 칭찬을 받고 굉장히 억울했어요.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도 가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여성 신입 직원으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무언가 업무 배정 과정이 부당한 거예요. 종종 성추행, 언행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 환경이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내 삶에서 바뀌는 건 없구나, 나는 이런 대우를 그냥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은 최대한 억압하고 몸도 마음도 점차 피폐해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는 심리적인 대처 기술을 배우는 것은 둘째치고 이분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옳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정말 누구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옳지 않은 환경에서는 그 환경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할 때 종종 변화할 수 없는 환경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 나한테 상처를 주었던 가족들과 매일매일 마주쳐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만둘 수 없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우리 전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전쟁 상황인 거죠. 자, 이러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예전에 세웠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 전략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환경을 비난하는 전략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비난했던 전략을 사용한다고 또 나를 비난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전략을 사용했던 내가 그 환경 속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했던 전략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들 눈치를 봐야지 살아남고요, 내 감정이나 내 의견을 막 이야기하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고 덜 혼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선택했던 전략이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최선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우울이나 불안장애를 경험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경험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받았던 비난, 비웃음, 이런 목소리를요, 점차 나의 목소리로 바꿔서요, 나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 친척, 학교 동료, 선생님, 다른 동료들이 했던 비난을 이제는 내가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 여러분이 피의자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검사는 나를 공격하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검사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울이나 불안이 높으면요, 정말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비난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나를 변호하는 변호인의 목소리로 한번 변호해 보세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있는 분들은요, 공통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검사의 목소리는 정말 거대하고 강력하고 할 말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제 변호인의 목소리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쉽게 검사가 했던 비난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동의하는 결론을 짓기도 합니다. 자, 이런 법정에서의 공방 훈련을 통해서요, 치료자인 저는 내담자의 변호인이 되어줘요. 그리고 변호인이 조목조목 검사가 했던 말들을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함이 없는 이유, 혹은 내가 결함이 있다고 해도 비난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 내가 가진 능력, 가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들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을 이렇게 배달시켰어요. 다이아몬드를 배달시켰다고 해보시죠. 택배기사가 여러분한테 그 다이아몬드를 배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처음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왔던 택배기사가 2번, 3번 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달이 안 되면 그 택배기사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와서 문도 쾅쾅쾅 두들기고 전화도 하고 하루에 10번도 올 겁니다. 감정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하면 점점 더 커다란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 같은 사건을 경험했으면 감정이 너무 걸리적거리고 나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전략 대신에 감정을 인정하고 알아차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한 5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감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감정들이 한번 왔다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감정도요, 여러분이 생각보다는 견뎌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정이 찾아왔을 때 알아차려 주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고통감이 줄어들어요. 마치 택배기사 문을 열어주면 택배기사가 다시는 오지 않는 것처럼 감정의 고통감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감정 안에는 정말 중요한 삶의 가치가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이 요만큼 주먹만하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공간에 정말 억울함, 두려움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떤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어쩔 줄 모르겠고 빨리 감정들을 밀어버리고 싶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이 요만했다고 생각했던 거를 10배 정도로 이렇게 확장이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이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깐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그 커다란 공간에 아까 있었던 억울함, 두려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큰 공간에 다른 감정들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를 한번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그 감정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볼펜이나 이런 걸 살 때도 가격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는데, 그리고 나의 가치를 이렇게 비교할 때 세부적으로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고 당연히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그냥 사버리는 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처절하게 자신을 비난하는 거에서 멈추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자신을 조금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우울하게 만든 전략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조금 인정해 주는 거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K무크 사이트에서 현대인을 위한 감정 다스리기를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